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허가를 내줄 때 검찰 수사나 또 정부의 조사가 있으면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하던 관행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핵심 권력을 일정 부분 내려놓겠다는 의미인데 금융권은 이를 두고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허윤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인허가권 심사 중단 제도가 어떤 건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좀 어떻게 개선이 된다는 건지도 내용 정리해 볼까요? 금융사는 아시다시피 이게 자기들 돈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보다 규제 수위가 훨씬 높은데요. 이 때문에 금융사의 좀 대주주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할 때 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주주가 적격한지를 보는 심사인데 그런데 그동안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너무 좀 깐깐하다. 그래서 금융산업 오히려 활성화를 조금 저해한다. 좀 이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예컨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를 받는 금융사가 그냥 검찰이 수사 뭐 법적으로 문제가 좀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수사를 받는다 이런 이유만으로 조금 심사가 항상 멈추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좀 깜깜이 심사 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이걸 막기 위해서 좀 이번 개선안을 내놓게 됐고요. 요약해 보면은 이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 검찰 기소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심사를 계속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또 심사가 또 중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 법률 리스크로 인해서. 예. 이럴 경우에는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 또 검찰이 또 강제로 수사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뭐 수사가 계속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소는 안 이뤄진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도 심사를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제도와 관련해서 금융사들도 적잖게 불만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실제 사례들도 한번 세워주시죠. 표로 나올 텐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허가 신사권은 전가의 보도라고 좀 인식이 되었습니다. 좀 과장을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금융사가 M&A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신사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심사가 좀 매번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 보시는 것처럼 증권업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K증권을 인수하려던 KF투자증권이 심사를 자진 철회했고 DGB금융 저 사례도 있고 M&A는 아니지만 미래에셋증권도 좀 발행업이라는 이 사업을 진출하고 싶었는데 공정위 조사 때문에 그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겨우 물꼬를 텄는데 수년 동안 이렇게 심사가 막혀있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증권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아시다시피 대주주인 KT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우여곡절 끝에 BC카드로 최대주주를 바꿔서 결국 인가를 받게 됐고 카카오뱅크도 뭐 K뱅크만큼 심각하게 좀 그러진 않았지만 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는 등 좀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예. 최근에는 저 마이데이터 때문에 이 인허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턱에 걸려서 심사가 중단되는 금융사가 조금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안전장치로서 정말 이번 심사 중단이 어떤 재주주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이건 물론 좋은 거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금융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수위가 높아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사 정도 되면은 이 내부 통제나 지배구조나 이런 리스크가 다 갖춰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가 중단됐다가 만약에 진짜 문제가 터진 경우가 있다면은 괜찮을 텐데 근데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셋증권의 사례거든요. 예. 이 발행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자기 자본이 굉장히 큰 증권사에게 발행업 사업을 허가를 해주면은 이 증권사는 이 발행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 기업이나 이제 고객들에게 좀 돈을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좀 혁신금융을 좀 힘써라라고 도입된 제도가 발행업인데 그런데 이 미래에셋증권은 이 발행어음 제도가 도입된 직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좀 일감 몰아주기 이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공정위 조사를 받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발행어음 신청을 해봤자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신청을 해서 좀 꿈도 못 꾸던 상태, 그래서 심사 보류가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공정위의 조사가 이 3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제재 수위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경징계로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찰 고발도 피하게 됐고 경징계로 피하게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야 발행업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근데 결과론적이지만 이 미래에셋증권 입장에서 보자면은 경징계로 끝날 사안을 가지고 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신사업, 발행업이란 신사업에 좀 막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3년 동안의 기회비용은 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이걸 좀 티를 내지는 못하지만 예. 소가리가 그동안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발행업, 그러니까 제도,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더 하겠다라는 이 제도의 측면에서 봐도 이 1위 증권사가, 국내 1위 증권사가 이 사업에, 발행업 사업에 그동안 진출하지 못했다는 거는 좀 국내 경제 전체로 봤을 때도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좀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거나 금융당국에서 카드를 하나 내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들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금융사들도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 그러니까 좀 검찰의 수사만으로 기계적으로 중단하지 않겠다, 요런 거, 이 개선안은 이미 2019년에 이 증권업계에는 적용이 되고 있었던 개선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 똑같아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으면은 심사를 재개한다, 요 기준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예.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개선안을 보면은 이 심사가 중단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 중단된 심사를 재개하기 위한 요건도 상세히 보시는 것처럼 기재를 해놨거든요. 근데 끝에 보면은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 금융위는 이런 조건에 금융위가 반드시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족을 달았거든요. 저런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저런 거에 꼭 구속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에도 이 심사 재개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조금 재량으로 결정해서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런 금융사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조건만 보면은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들 만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결국 이 핵심은 이 대주주 변경을 승인을 내줬을 때 금융사가 검찰 기소를 어쨌든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후에 금융당국이 과연 이 리스크를 감내를 할 수 있느냐, 좀 이런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미지수다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들이나 의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심사가 재개되는 사례가 나오면 이거는 뭐 불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3년 넘게 이 심사가 중단돼 있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 UBS 자산운용 인수심사, 이거를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례냐면은, 이 하나금융투자가 2017년 7월에 이 하나 UBS 자산운용, 그러니까 UBS가 보유하고 있는 하나 UBS 자산운용, 그러니까 나머지 UBS의 지분을 사들여가지고 우리가 100%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 이런 인수를 결정했는데, 근데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이 제동이 걸린 상태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하나금융투자의 최대주주가 하나금융지주거든요. 근데 이 하나금융지주가 이 최순실 사태 때, 그때 이제 뭐가 좀 연루가 돼가지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싶어서 2017년에 심사를 중단을 한 거죠. 이 심사 중단이 된 상태가 4년 동안 아무런 진척 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을 보면은 이 인수심사가 재개가 돼도 조금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해당 고발건과 관련해서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강제수사일, 검찰 수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좀 인수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좀 승인해줘야 된다,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심사를 재개할까 말까 요거를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또 금융권 전체로 봐도 사례가 만약에 정말 인수심사 재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되면은 향후 있을 좀 M&A나 이런 신사업 허가권에서 좀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인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 좀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